너무 사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 끝나고 절실하지 끝난 건 아니지만 대면 수업으로 가고 절실하지 않으니까 되게 안 찍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다른 절실함 때문에 하나 찍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2주 전에 학교에서 빌려온 책인데 역시 이게 마감일이 있어야 이제 책을 읽는데 요거는 이제 발자크의 의제니 그랑데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제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안 산 게 발췌역이라서 예, 나중에 완역이 나오면 사도록 하고 이제 소설은 예, 재밌게 읽었는데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에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소설인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번 이제 저 배출했고 읽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리끼를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려고 고리끼 연구서를 샀던 건데요. 어차피 이제 이런 책은 우리가 통독, 발췌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읽습니다. 문제는 소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읽는 책인데 뭔지 모르시겠죠? 이제 이거는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인데요. 원래 제가 읽었던 책은 표지가 이랬어요. 근데 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읽으려고 보니까 팔았을 수도 있고 진짜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시 살려니까는 돈도 돈인데 책을 보관하는 게 너무 문제여가지고 가급적 이제 사지 않고 읽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책은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막 서문이 엄청 많고 뭐예요, 붙여주는 말, 발문, 그러니까 뭐 추천사 이런 것도 있고 막 엄청 복잡한데요. 뭐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렇게 목차를 보면 워낙에 이제 이 책은 읽어주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실은 우엉을 쪼리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책은 읽어주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그거 할 건 아니고 또 그만큼 꼼꼼하게 읽지도 못했는데 목차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이걸 잘못 읽고 혹은 안 읽고 남들이 하는 말만 대충 듣고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는 유전자를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운반, 전송하는 생존 기계다. 모든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의 감정, 뭐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개체죠, 그죠? 우리 개체는 인간 개체는 이 유전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하나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잡하게 단순화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사실 읽지 않고 혹은 대충 읽고 이제 이걸 이렇게 막 떠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유시민이 알쓸 신잡에서 되게 잘 요약을 해주는데 유전자가 우리 개체에게 이 생명에게 명령하는 거는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먹어라, 먹어야죠. 자라야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서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다음에 이제 뭐예요? 번식하라. 그러니까 먹어라, 자라라, 번식하라. 이 세 개인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충실한 그리고 그 명령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된 하나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유전자로 혹은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그런 이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책을 다시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큰 줄기는 그래요. 근데 그 줄기에 큰 줄기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로는요 이 인간이라는 것도 거대한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 동물 제가 이런 거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빅토리아 골드라고 부르는 네 드라세나 뭐더라 쌈데리아나 드라세나 쌈데리아 빅토리아 골드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물들. 그다음에 이건 애가 학교에서 갖고 온 건데 틸란시아 이렇게 물 뿌려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물 단위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 그다음에 아주 작은 동물, 뭐 큰 동물, 뭐 상위 포식자. 우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근데 이 인간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일단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읽었어야죠. 읽기 쉬운 책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진화론에 뿌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19세기니까 이 유전자가 뭔지를 모를 때 다윈이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가 개체들을 보면서 그 진화의 원칙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발견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유전자라는 걸 아니까 이 개별적인 개체 안에 더 들어가서 식물, 동물,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 범주에서 이제 보겠다는 굉장히 겸손한 일단 시도다라고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라 하면 옛날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는 재미없게 읽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게 1번이고요. 인간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식물 아닌 동물, 그 동물 중에 어떤 또 독특한 생명체, 이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 식물, 동물, 특히 동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깨알 같은 여기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제 예컨대 그 새들이 제 지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새들이 알을 낳잖아요. 당연히 난생이니까 조류는. 근데 어떤 새는 내 알하고 남의 알을 구분을 안 한대요. 좀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낳은 알도 키우고 남의 알도 키우고 그냥 구분 안 하고, 또 바다 오링가는 반드시 자기 알만 또 키운대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다 아는 거 뻐꾸기의 탕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알이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어떠한 새 둥지에 알을 두고 갔다. 아, 그럼 내 알이 아닌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모르면서 혹은 알아도 상관없는 채로 다른 새들이 또 그걸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 디테일들이 이제 쭉 나열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맥락 속에서는 사실 인간이라는 이 동물, 생명 현상, 여기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생명 기계도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가는 기계, 그리고 이제 이때 로봇 같다 하는 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넓은 그 관점에서 보면 진화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복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유전자가 오늘 개체는 죽지만 1번 개체는 죽어도 2번 개체, 3번 개체, 4번 개체에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개체한테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 자기 복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민석이 책 읽어주는 거, 저 그 프로그램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되게 그 요약을 진짜 잘해주던데 재밌는 디테일들이 많고요. 책을 보면 더 그렇고,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인 게 밈이었어요. 밈.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이기적 유전자적 유전자죠. 그거 말고 약간 은유적인 개념으로 문화적 유전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밈. 그래서 저는 이 밈이 뭐 관짝소년단 밈이 유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버나드 샌더스 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바 입고 이렇게 있는 그거 밈이 유행하고 있다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때 밈이 도킨스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킨 단어라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엉을 조리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밈이라는 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 다시 인간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아주 독특한 어떤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아닌 유전자. 근데 자기 복제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자기 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설민석이 예를 드는 거는 이인가요? 그 이의가 주리론인가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남인들이 다 그걸 복제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제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뭐 까라마조프 제와벌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작품, 거기서 얘기되는 사상들이 또 자기 복제 이거를 이제 거듭하는 거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화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오로지 정말 인간만 갖고 있는 거다라는 요 부분에서 좀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고, 어쨌거나 이 도킨스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을 조금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셀피쉬 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좀 논쟁적이어가지고, 근데 이거와 경쟁했던 다른 단어는 협력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코어퍼레이티브, 협력적 유전자랑 이기적 유전자가, 이게 이기와 협력이 되게 반대말 같지만 이기와 이타처럼 사실은 이 자잘한 이타주의는 자잘한 이타주의는 넓게 보면 이기적인 거에 기여하는 거죠. 다들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 이타적인 행위지만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내가 고양되잖아, 내적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갈 어떻게 보면 이유를 얻는 거고, 갑자기 안젤리나 졸리가 떠올랐는데 자기 막 마약하고 왕따고 뭐가 힘들었는데 그 툼레이더 찍는다고 어디 캄보디아 갔나요?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베풀므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옛날에 테레사 수녀나 뭐 말년에 누구야,
그 해법 이런 경우도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어떤 종의 발달에, 이건 진화라는 아주 큰 프로그램을 이제 보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개체 단위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큰 그림을 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또 디테일 중에 벌이 그 생식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왕벌은 이것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펄은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일벌은 일만 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일벌은 생식 기능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하면은 여왕벌은 여왕벌 나름대로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알을 낳아야 되니까. 갑자기 애가 지금 너무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애가 건강했을 때 이 읽은 좀 좋아한 동화가 생각났는데, 여기 보면은 이 콩이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이게 개미였는데, 이 개미가 있잖아요. 알을 낳는데 여왕벌이 알을 낳고서 너무 힘들어갖고 쉬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여기 이제 여왕벌인데, 여왕벌 이렇게 알을 낳단 말이에요. 이게 작가가 여자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지 않았나 해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아마 남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애 낳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눕고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왕벌은 그 생식에 이렇게 이제 수펄이랑 일벌레, 벌이랑 이거랑 개미랑 비슷하니까 제 그냥 우리가 단순화하자면, 그리고 이제 일벌은 한편으로는 자기 씨를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포뜨리지. 하지만 전체 종의 입장에서는, 벌 혹은 개미의 입장에서 이 유전자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 복제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왜 다시 읽게 됐냐면, 기말 보고서에 한 학생이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을 썼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유실민 말을 인용하면서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생각을 고쳐주고 싶은 혹은 보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걸 이제 레포트에 자기 주제와 연결시켜서 썼는데, 찾았어요. 여기 그 친구는 직접 인용을 한 건 아니었고 자기 말로 이제 푼 거였는데, 자, 보자. 우리는 다윈주의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해서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 진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피임 도구 사용하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비단 생식 차원만이 아니라 이 책의 뒤에 나오는 그 밈 챕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약자를 여러 가지로 돌보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죽어가는 노인들 이런 걸 돌보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다른 종과는 좀 다른 그런 게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개별적인 이타적 행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 셀피쉬진, 이기적인 그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이기적 프로그램에 종속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게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 가치 판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김상욱도 다시 읽으려고 했는데, 김상욱의 울림과 떨림도 책이 없고, 그것도 팔았거나 버린 것 같은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든가 다시 사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도 보려고 다시 꺼내놨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이게 저 밥벌이하고는 지금 큰 상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좀 읽혔고, 뭔가 지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찍어봤고,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무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옷은 왜 이러니, 뭐 잠 좀 빨리 자라, 뭐 이런 말밖에 안 하고 사니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원래 반납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도서관을 가기보다는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밀어두고 있네요. 네.